저는 김한홍 목사님을 모시고 이 행사를 열게 된 이윤현 목사라고 합니다. 여수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교인들이 읽을 수 있는, 읽어야 할 내용들을 담아서 만들고 있는 RE라는 월간지를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제 김 목사님을 필자로 모시고 글을 싣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책은 나중에 제가 목사님이 오늘 강의할 내용의 일부가 담겨있는 목사님 원고가 김 목사님 원고가 실려있는 책을 준비해 왔으니까 나중에 휴식 시간에 받아서 한번 쉬는 시간에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김한홍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표현 좀 못합니다만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아주 방대한 성경 연구 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해 주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되게 책 많이 읽는 분들은요, 컴퓨터 잘 모르고요. 컴퓨터 많이 한다는 목사님 치고, 컴퓨터 잘한다는 목사님 치고, 책과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목사님 사실은 흔치 않은데, 그 두 가지 분야에서 다 아주 뛰어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아마 이런 기회를 목포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목포 사람으로서 목포의 기독교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좋을 만한 그런 귀한 분을 모셔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허곡판 내에서 하늘샘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목회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연구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해서 한국교회 보급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 동서양 보전을 가장 많이 읽으신 분, 가장 많이 연구하신 분,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네요.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홍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연구했다고 그러시니까 저랑 다른 나라 사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뛰어나거나 그래서 온 것은 아니고, 책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소개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저도 이제 아이들의 아빠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또 우리 친구들한테 요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이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행복하게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먼저 조금 읽어본 사람으로서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윤영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지역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역이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과연 어떠한 친구들이, 어떠한 우리 자녀들이 제일 책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보니까 유토피아를 우리가 너무 깨끗한 게 이제 안 읽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일단 가져온 것만 봐도 이제 굉장히 참여도가 높은 우리 친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특별히 어떤 일반적인 학교에 매이기보다도 이제 책을 통해서나 어떤 훈련이 많이 된 이제 우리 목포의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참 기쁘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제 보니까 성경 얘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책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이 책 읽기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성경의 눈으로 보는 행복한 책 읽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눈으로 봐야 우리가 책 읽기도 행복하고 세상을 보는 것도 행복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그것을 막 이해하고 막 공부하고, 특별히 공부가 들어가면은 재밌던 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의 눈을 통해서 가장 이거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거만하게 지가 이렇게 썼어?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쉬워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눈으로 보면 또 그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행복한 책 읽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부담을 가질 때 많이 있잖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야, 뭐 서울에서 뭐 목사님 오셔서 뭐 하신대. 그러니까 너 몇 페이지 읽었어? 집에서 이제 혹시 그러신 일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니라 도리어 너무 재밌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그 만화책이라든지 아주 재밌는 책을 읽을 때에 도리어 빨리 자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리시는 경우도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어떤 공부로만이 아니라 공부가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특이 체질이고 이제 어떠한 그 책을 읽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을 수가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한 그러니까 2시간 정도로 이제 눈동자를 봐서 아 진짜 재미있고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3시간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아니겠다 싶으면은 이제 조용히 이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충분한 이야기가 나눠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으로 그러니까 꼭 시간이 2시간이라는 면이 아니라 2교시로 이제 나눠서 첫 번째는 제가 거기서 자꾸 벗어나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읽는 거를 이제 치고 유토피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내용하고 또 그리고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실질적인 방법을 한번 그걸 통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유토피아 책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책 읽기를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유토피아를 읽기는 읽었다. 하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유토피아를 읽기는 읽었다. 네, 벌써 듣는 사람들은 표정이 좀 거만해. 약간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됐어요. 안 읽어도 돼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읽으면 되고 뭐 앞으로 안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유토피아를 정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은 들어봤죠? 자신있게 대답하잖아요. 들어봤어요. 뜻은 모를지라도 들어봤어. 그런데 아마 정말 이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일 텐데 유토피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만화나 그런 거 말고 이 강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 유토피아를 읽었으며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재밌었던 사람. 뭔가 얘기해보고 싶었지만 얘기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게 그런 게 많아요. 유명한 책들이 들어보긴 누구나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읽어본 사람은 드물고 또 실제로 읽어본 사람 중에서 그거를 재밌고 또 이렇게 거기서 의미를 뽑아내는 사람들은 참 더 적은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책에서 좀 이렇게 의미를 발견하고 재미를 이렇게 뽑아내려다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봤을 게 뭘까? 근데 그게 참 모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유토피아는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 있게 다 대답을 했잖아요. 저기 우리 초딩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슨 토피아 뭐 유토피아 그 얘기를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봤는데 일단 뭐 몇주 시간을 들였지만 그래도 마음을 먹고 그 뭐라 그럴까 부모님의 압박과 또는 어떤 의무감과 그러면은 그래도 읽을 수 있는 분량 그게 뭐냐면은 한 200페이지 정도 되면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를 골랐습니다. 그런 거 받아 적을 거 없을 것 같은데 필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부담스럽겠지만 또 영어라고 부담스러울 거 없어요. 다 발음을 해주고 발음해보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제목이에요. 이게 제목이야. 그러면은 유토피아라는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제목을 정할 때에 사람들이 고심을 제일 많이 해요. 그 내용을 전체를 담고 있으면서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실 때도 아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경우에 따라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정해 주실 때에도 의미를 다 담아서 이렇게 지금 아마 하셨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예전에는 귀찮아가지고 술 드시고 가다가 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지은 이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에는 뭐 다은이다 그래서 다은이든지 뭐 예수님의 형상 그래서 뭐 예영이 예찬이 뭐 그리고 아니면 뭐 다 은혜 아니면 지혜 아니면 그렇잖아요. 이름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신앙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토피아라는 책의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앞부분을 좀 읽었으면은 그 유토피아에 대한 이름의 뜻이 나왔었죠.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뭐 행복도시 뭐 이렇게 몇 가지로 이제 나왔었어요.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유토피아는 이게 밝아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유 더하기 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유 더하기 토피아가 뭐냐면은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토피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이럴 때 좀 멋있어 보이죠 한번. 그러니까 고딩이든지 고딩 나이든지 이제 그런 그 친구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토폴로지라는 게 영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얼른 넘어갑시다. 뭐냐면 장소를 나타내는 지리학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피아라는 게 뭐냐면 어느 장소란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유토피아니까 유한 장소란 얘기야. 그럼 유한 장소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려운 뭐 글자가 나왔죠. 근데 읽는 척하고서 옆에 한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우토피아고 밑에는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토피아가 영어로 했을 때 그 앞에 나온 유가 저 두 가지의 뜻 중에 하나가 되는데 앞에는 뭐냐면은 우리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리스에서 쓰는 문자인데 어떻게 읽을까요? 여기 있죠? 이거 우라고 읽고 밑에는 유라고 읽거나 정확히 하면 에우라고 읽거나 그러는데 뭐냐면은 위의 뜻은 그거예요. 뭐냐면 없어. 그러니까 저게 붙으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뒤에가 아까 뭐 토퍼스 그리고 이하가 붙으면 어떤 명사를 나타내는데 토피아가 장소야. 그런데 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토피아를 나타낸 거라고 한다면은 없는 데야.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없어. 이제 그리고 밑에 거는 뭐냐면은 유토피아. 유는 좋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좋은 장소인데 원래 처음에 한 거는 우토피아를 뜻해가지고 유토피아를 이름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상을 했는데 이 세상에도 없기는 없는데 굉장히 좋은 데야. 그러니까 무슨 예전에 광고 같은 데서 나왔듯이 그래서 이하를 붙여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제목에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디스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식한 분하고 우리 일반 백성들하고 고개의 각도가 다릅니다. 유식한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정확히 어원이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스스로 디스한다고 그러잖아요. 디스한다는 게 다 알아요. 스스로 디스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잘 얘기한다는 거야? 아니면 못 얘기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네 가지 물어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물어볼 거예요. 뭐냐면은 유토피아는 좋은 데야. 그런데 디스토피아는 간단해서 나쁜 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디스토피아로 살기 좋은 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뭔가 이상해. 과학이 발전됐어.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뭐가 이렇게 발전됐는데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그런데 그걸 가르쳐서 디스토피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역시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서 유하고서 유가 좋다는 의미인데 그 반대되는 의미가 디스토피아예요. 그래서 디스토피아는 현대의 어떠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미래 사회를 그리는데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터미네이터 시리즈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좀 어르신들은 보시고 이쪽은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미래긴 미래인데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뭔가 그거를 디스토피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토피아니까 그럼 유토피아가 무슨 뜻일까? 무슨 광고에 나온 표현이에요. 참 좋은데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까 참 좋은데 말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참 좋은데 어디에도 없는 도시. 이제 거기에 관한 얘기가 이제 유토피아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볼 때에는 우리가 잘
혼동하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크게 보면은 유토피아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죠. 앞부분에 주로 뭐가 있었죠? 그 편지를 주고받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 원래 이 유토피아를 쓰신 분이 누구? 토마스 모. 아는 거 나왔다 이제. 토마스 모어야. 근데 사실 앞부분은 토마스 모어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써서 자기 친구들한테 다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읽고 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다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거 보고 평가하고 뭐라고 한 게 앞부분에 나온 편지고, 다음이 뭐냐면은 일부가 그 유토피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당시의 상황과 배경들을 이렇게 그 대화의 형식을 빌려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온 것, 사실은 이제 입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유토피아에 대한 책. 그래. 그런데 그럼 이것까지 마치 한번 봅시다. 그거를 보고 온 사람 이름이 뭐였죠? 라파엘 히틀러 다이어스. 잘 안 들을 때. 라파엘 히틀러 다이어스. 발음 어려워요. 히틀러 다이어스였었는데, 이제 그 뜻이 뭐냐면은, 라파엘은 요새는 그런 찬양 안 부르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기뻐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오잖아요. 그 라파,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앞에. 그리고 히틀러 다이어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농담, 유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실제 구상이긴 구상인데 굉장히 재밌게 그 약간 좀 유머도 섞어서, 어디에는 좀 과장되게 농담도 섞어서 한 게 유토피아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면은요, 뭐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제목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참 좋은데 어디에도 없는 데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참 좋은데 어디에도 없는 나라를 구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의 똑똑한 친구들한테 보내서 견해를 받고, 또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이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실제로 보고 온 것 같이 이야기를 해서 목격담을 한 것이 바로 유토피아의 내용이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토마스 이제 모어예요. 지은 분이. 그런데 이분이 언제 태어나셔서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1478년 2월 7일에서 1535년 6월 6일에 돌아가셨어요. 현충일에 돌아가셨네요. 보면은 요 시대가 어느 시대하고 굉장히 가까운가요? 중세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게 몇 년도였죠? 워낙 오래전에 일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잘 기억을 해보세요. 왜 물어봤겠어요? 이 시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시대 비슷할 시대에 이제 나온 거란 얘기예요. 근데 종교를 왜 개혁해야 됐을까? 개혁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왜 개혁이 필요할까? 그 종교는 타락했고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데 교회는 제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은혜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러자는 거를 한 것이 종교개혁이고,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당시의 어떤 그 인문주의 운동으로서, 모르고 그냥 들으면 돼요. 표정 넘어가기 하세요. 그렇게 인문주의 운동으로서 지금 이렇게 사는 세상을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잘 구상을 한 게 바로 이 유토피아라는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분이 이제 토마스 모어예요. 그런데 토마스 모어가 딱 이름을 보니까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네, 영국 사람이었어요. 보면은 인문주의자이자 이제 성자예요.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책들도 많이 읽으시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다. 그냥 이 정도로 알아도 되겠고요. 성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두 예수님 믿는 성도인데, 성자는 어디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죠? 그죠? 교황. 네. 교황은 어디는 아니고, 이제 교황이 이제 카톨릭에서 임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성자를 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생각이나 사상이 어떠시고, 이제 그 생활이 어떠시고, 그러니까 생활도 굉장히 검소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또 이렇게 카톨릭에서 인정할 만큼 그런 분이었는데, 당시에 혼자 인문주의자였냐? 그게 아니라 친구가 있었어요. 보면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었나 봐. 이름이 안 적혀있는 누굴까요? 에라스무스.
다 보고 왔네. 다 맞추래.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인데 이 사람 친구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그 종교개혁에서도 그렇고 당시에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당시 세계 학계에서도 뛰어난 분이라 그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아니죠. 그거를 편집해서 출판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분인데 이분이 쓴 작품 중에 그건 안 나왔죠. 에라스무스가 쓴 작품 아는 거 있어요? 세계사에서 뭐 나오는 거 있을 텐데 우신예찬, 그러니까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 거기에서 나오는 걸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자기 친구 얘기를 좀 이렇게 섞어서 해요. 뭐냐면은 헬라어로 그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신이 어리석은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모로스라고 그러는데 아까 이 유토피아를 지은 분 이름이 뭐였어요? 토마스 모어야.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농담하는 식으로 하면서 글을 썼어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또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오신 분들은 아니니까 우신예찬이 제일 유명한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그 에라스무스의 격언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감이 없구나. 눈을 난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 격언집이 있는데 격언집은 뭐냐면은 당시에 유명하다는 책에서 유명하다는 얘기를 다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사람이 자신있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여기에 나오지 않은 문장은 유명한 작품도 아니고 유명한 글도 아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읽어보면은 당시에 출판됐던 책들을 이분이 거의 다 읽으셨고 그거를 거의 다 정리할 정도로 똑똑한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읽은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편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러이러한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 토마스 모어가, 똑똑한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썼군요. 이게 편지의 내용이었거든요. 자, 보면은 편지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반복되어서 나왔던 그 그리스의 작품 하나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읽은 사람들? 잘 보면 기억이 날까? 작가는 세 글자, 작품은 두 글자. 작가는 피읍으로 시작하고 작품의 제목은 기억으로 시작해요. 근데 두 글자로 안 했겠구나. 플라톤의 국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플라톤의 이상국가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 같으면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이래도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 없을 것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상국가라고 봐도 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따가 책을 읽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뭐냐면은 좋은 책일수록 좋은 책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좋은 책일수록 다른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실마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보면은 이게 영향을 받기도 했고 이 이전의 작품 중에서 제일 이상국가에 대해서 잘 쓰여진 작품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뭐냐면은 다 알고 있어. 당시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토마스 모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책이야. 플라톤의 이상국가, 폴리테이아. 그러면은 궁금하잖아. 플라톤의 국가가 있을까? 책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본은 나왔지만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번역한 거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는 그 어느 분이 번역한지 기억이 안 나는데 플라톤의 국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는 서광사라는 국가에서 하나는 숲출판에서 나왔는데 그런 기회가 된 것도 읽어볼 수 있고 여기에서 편지에서 이렇게 실마리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봅시다. 이제 인문주의자이자 성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견해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이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이 그 얘기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하시는 일이 뭐였냐?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이야. 근데 높은 자리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해서 대법관까지 올라갔고 또 그리고 이 어떤 시장 런던시의 시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쓰던 분들은 그 한문을 하던 분들은 다 영국 사람이라면 뭐를 해야 될까? 영어를 해야 되겠죠.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해야 되는데 영어를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영국 사람은 당연히 영어를 해야 돼.
그런데 당시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언어를 많이 사용을 했냐면은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냐면은 유토피아라는 제목은 헬라어에서 나온 거지만 이제 그 유토피아라는 작품 자체는 영국 사람인데 라틴어로 이제 쓰여진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라틴어로 쓰려면 끝까지 라틴어로 쓰지 왜 제목을 헬라어로 썼을까?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도 사실은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라틴어를 쓰면서도 그런 거에서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어쨌든 라틴어를 썼다. 이분이 그 얘기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들이 많아요. 옆에 나라가 어떻고 뭐 이렇게 외교 관계가 어떻고 실제로 이분이 외교관으로 밖에 나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의 사정을 잘 알아.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내용이 이 유토피아 가운데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잘 읽은 것 같아서 그런데 뭐 한 번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적어놓은 거 잘 알 수가 있고 유토피아 옆에 있으면서 유토피아 못지않게 살기 좋은 나라 이름이 살짝 지나간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은 나는데 표정을 보니까 그 이름은 물어보지 않고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영국? 마카이로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역시 헬라어로 복되다 그런 얘기인데 보면 그 외교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대북간 총리 얘기 나왔네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성자가 됐나?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유토피아에 특별히 이게 뭐 반영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왜 성자가 됐나? 보면은 종교개혁을 반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뭐냐면은 영국에는 지금 기독교 중에 뭐를 믿죠?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표정이긴 한데 영국에 성공회를 믿잖아요. 그게 이제 헨리 8세가 이 성공회를 처음 만들려고 그럴 때 그 이야기하자면 길어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고초를 겪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루터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신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거의 처음으로 완전 처음은 아니겠지만 그 영어 성경을 라틴어로 이제 번역하고 이제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를 하고 카톨릭 입장에서 종교개혁을 반대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 뭐냐면은 우리는 종교개혁의 결과 나온 그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종교개혁에 반대했다고 카톨릭을 다 찬성한 건 아니야. 조금 복잡한 얘기 같은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카톨릭이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온 게 이제 개혁주의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반대를 했다고 카톨릭하고 꼭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게 일치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은 카톨릭의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나와가지고 교회를 새로 하지는 말고 카톨릭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랬던 분 중에 하나가 이 토마스 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에 특별히 옆에 붙은 각주까지 옆에 붙은 이 주까지 보시면은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하고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읽을 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카톨릭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랑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종교개혁 직전에 카톨릭의 모습이 그러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라고 그러면 그렇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만약에 당시에 카톨릭 지금 우리 상황 같은데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회개할 제목을 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구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고 당시에 카톨릭을 찬성한 건 아니고 그 카톨릭에서 나오지는 않고 그것을 개혁하려는 그룹이 있기는 있었다. 누가 있었을까요? 항상 문제의 답이 있어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토마스 모어요. 그러면 친구는 생각이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비슷한 생각끼리 친구가 뭐였겠죠? 대체로 앉은 자리로 보면 친구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하고 에라스무스하고가 이런 경향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카톨릭이.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너무 지나친 그 신부들의 어떤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사제주의나 아니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강조한 그룹이 바로 토마스 모도 그랬고 에라스무스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까 에라스무스가 했던 것 중에 그 토마스 모 친구인 에라스무스가 했던 것 중에 뭐를 출판해냈다고 그랬죠? 그 무신 무신 예찬하고 격언집을 했고 우리 초딩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신예찬, 무신 예찬하고 격언집을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면서 하는 게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편찬해낸 게 에라스무스의 이 굉장히 큰 공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혁자, 종교 개혁자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들. 아마 우리 이 언약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런 공부들도 이제 많이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거 말고 세 사람 하면 어려워요. 종교 개혁자 두 사람. 칼빈 손을 안 들어도 돼. 그냥 얘기하면 돼. 두 사람. 장칼빈 칼빈, 루터. 세 사람은 어려워지잖아. 두 사람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칼빈하고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토마스 몬처럼 들어가지만 에라스무스였어. 왜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있는 게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 그럼 문제가 되는데 그 헬라어 신약 성경을 누가 만들어냈냐면은 에라스무스가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자,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눌렀나봐요 제가. 미리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유토피아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아마 유토피아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낫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는 그렇게 더 암울하던 시절에서 이렇게 개혁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나온 거란 얘기죠. 자, 아까 기억하시면은 그 토마스 모가 돌아가실 때가 그 뒤에 숫자는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앞이 1500였잖아요. 1500년대였잖아요. 그럼 몇 년이 흘렀어요? 답이 있어. 500년 흘렀었다. 그러면 500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하기 얼마나 발전했을까?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을 얼마나 그걸 고쳤을까? 그런데 지금 봐도 우리가 어떠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유토피아가 그 고전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고,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낫겠다 이제 싶은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과 그런 거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키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또 이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경으로 될 수 있는 게 아까 종교적이나 큰 시대적인 배경으로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은 말뚝박기야. 말뚝박기가 왜 말뚝박기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나 뭐 이렇게 친구들이나 집에서 하는 그런 말뚝박기가 아니라 뭐냐면은 이 당시에 그 논이나 밭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주.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주지. 그러니까 귀족들에게서는 큰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땅을 지주 혼자 농사 지었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 잠깐 OX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했을까? 지주 아닌 사람들이 했겠죠. 분명하지 그거?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냥 무료로 농사 짓도록 해줬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었을까? 대접하기 아시죠? 대체로 두 번째예요. 뭐냐면은 돈을 내고 농사를 짓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소작농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나 귀족들, 귀족이 지주고 지주가 귀족인데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싶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언제 있을까? 아까 뭐를 받고 땅에 농사를 짓도록 해줬다고요? 돈을 받고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이 그 농사 짓는 소작 농들을 쫓으려고 그랬을까? 돈이 더 생기면. 간단하죠? 근데 돈이 더 생길 일이 생겼어.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거를 딱 얘기하는 게 인클로저, 발음이 어려울까? 말도 바뀌 그냥 이제 그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농사 짓는 거에서 양부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의 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재배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국에서만 그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서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이게 수출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쌀 팔고, 저희 쌀이 없었겠지만 뭐 밀 팔고 뭐 그런 것보다도 풀밭으로 갖고 가지고 양을 키워가지고 양털을 받는 게 몇 배, 몇십 배가 남는 거야. 그런데 양을 키우려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내 땅이고 명확히 구별을 짓고 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뚝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야. 울타리를. 그 운동이 이제 말뚝박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들을 키웠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그 넓은 땅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농사 짓던 사람들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농사 짓던 사람들이니까 농사 짓는 거를 먹고 살았겠죠? 농사 짓던 거를 팔든지 그렇게 먹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서 양을 이렇게 하는 양모산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땅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을 키우는 일에 고용이 되든지 그래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양을 키워본 사람은 없겠지만 생각해보면은 양을 키울 때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키운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10명? 자, 경매 들어가 볼까요? 몇 명 필요할지? 그러니까 정확히 사람 숫자 모르겠는데 100마리가 있어도 많이 필요 없어요. 솜씨 좋은 목동 같은 거 혼자 하면 돼요. 뭐가 있으면 되냐? 잘 뛰어다니는 강아지 몇 마리만 있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저기 양이 간단 말이야. 그럼 막 편을 밀고 가가지고 물어오든지 막 하면 돼. 사람이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 가운데 뭐 몇 식구가 먹고 살고 있었는데 양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어. 목동 한 명하고 그 개 키우는 그거하고 이렇게 있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 그 얘기 보면은 그 편지 다음에 일부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에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제일 가까울 것 같은 그림을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작농이를 하게 되면 농사 짓는 거를 먹고 살게 되는데 쫓겨났어. 난 농사 지을 데가 없어. 그럼 뭐 먹고 살아? 농사 지을 데가 없으니까 실제로 있는 풀뿌리 캐먹고 그렇게 하다가 배고파. 먹을 게 진짜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먹을 게 진짜 없어. 끝까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죽든지 아니면 도둑질하든지 그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또 기억을 해봅시다. 땅의 주인은 누구였다고요? 귀족.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럼 아까 농사 지을 때보다 이 양치기 할 때가 그 귀족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적게 벌었을까요?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더 신나게 재밌게 잘 지내겠죠. 근데 그 밑에서 이렇게 농사 지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 아까 그 귀족이나 그런 분들은, 그 지체 높으신 분들은 본인이 농사를 짓던지 하다못해 양치기를 하던지 개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물어봐! 이거라도 하던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깨인 우리 토마스 모어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뭘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된다. 놀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노는 사람 없이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내용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 볼 만한 것. 처음에 흥미가 생기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봐야 될 또 다른 열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그 유머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고 완전히 허구는 아니니까 완전히 농담을 한 건 아닌데 그 순간순간에 웃음 코드를 넣었을 수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너무 진지하게 있지 마라.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데 완전히 무슨 목욕탕 간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는 형식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 본 사람들 뭐 그런 게 있어? 막 그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전혀 안 보였을 수도 있어. 그리스 로마의 신화나 예전 고전 작품에서 빌려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플라톤도 내가 들은 바가 없고 국가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플라톤의 국가만 나오는지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오디세우스도 나왔었고, 또 그리고 그 앞에 선지글에서도 나왔었고, 그런 것 중에 무사의 여신이라고 나왔던 거 기억이 나세요? 무사의 여신이 아니라 무사의 여신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한국말이 아니라 그것도 헬라어인데 그 사람 이름, 그냥 그 여신 이름이 무사이야. 그 여신이 뭐 하는 여신인가 하면은 항상 그리스 고전 작품에 나올 때 뭐 무사의 여신이시여 노래하소서, 이제 뭐 아킬레스의 용맹스러운 그런 싸움의 결과들을 내가 노래하겠나이다, 뭐 그러고 나올 때 항상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앞에 나오는 그런 여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유토피아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냐면은 유토피아에서 봤어요. 그러면은 전혀 새롭게 보는 것보다 이제 유토피아에서 이상국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게 되면 앞에 플라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무사의 여신이 나왔는데 내가 보는 작품에 이제 무사의 여신 얘기가 나오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흥미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책을 볼 때는 다음에 뭐를 볼 거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왜 토마스 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못 듣겠죠. 그 유토피아를 보면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지만 좋아할 것 같은 게 많아. 우리는 싫어. 근데 이분은 좋아. 이런 게 많아. 뭐냐면은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해놨는데 아니 세상에나 사람들이 책 읽는 거를 다 좋아하는데 즐겁게 새벽부터 나가서 공개 강좌를 듣는데,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분이 아까 카톨릭에 뭐였다고요? 자, 역시 OX 문제로 가겠습니다. 성자한테 어울리는 게 검소한 거예요? 사치한 거예요? 실제로 검소했대. 이분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화려한 거 아니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앉아가지고 책 보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에서 좋은 옷 입었다는 얘기가 없어. 하나 입으면 2년 입어도 돼. 그리고 전혀 거기에 설명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검소해서 2년간 입고도 만족합니다. 이분이나 만족하시지 우리 만족 못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또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유토피아의 한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품과 어떠한 고전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표현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 쓴 거라 할지라도 이건 자기나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얘기는 뭘까요? 이건 자기나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글쓰기나 뭐를 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나는 이거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서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런 게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내가 생각해 이건 나만 좋아하는 건 좀 자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할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좀 발전적인 독서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좋아하진 않거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마 화나지 않냐 이런 거 볼 때는 막 다 같이 모여서 책 읽기를 좋아하고 책 읽기에서 공부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더구나 화나는 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낮에 읽으면 얼마나 좋아.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하래. 화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자기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다 이거죠. 더 화나는 거. 옷을 입는데 표현이 이래요. 뭐 검소하고 뭐 쓸모 있는 옷을 입어서 뭐 2년간 입어도 만족합니다. 아니 그거는 토마스 모 선생님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여름엔 시원한 거 입고 겨울에 따뜻한 거 입고 그래야지 2년 동안 그거 입으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가는 것은 자, 여기서 뒤돌릴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만 이 얘기한 것은 아니다. 아까 사람들이 왜 양한테 잡혀먹고 짖는 그런 묘사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예, 양의 털을 가지고 그 수출하다 보니까 거기서 돈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그걸 하는 게 나아서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옷에 사치하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이 시대에도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그 터무니없게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하는 사치와 사치 아닌 것에 뭐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유토피아에 있는데 그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유토피아만이 아니라 그 고전들을 읽을 때에 나오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은 그 표현이나 그거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잘 살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뭐 우리 어려운 거 없으니까 유토피아가 뭐라고 해요? 참 좋은데 어디에도 없는 나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보지는 말고 라파엘, 히틀러 다이오스가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 병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농담이니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한번 그 뜻을 찾아보세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웹툰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게임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네이버 사전에 요새 별 희귀한 사전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7월에 들어가서 라틴어 사전도 라틴어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 한글 사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라틴어 뜻을 알 수가 있어. 문법 전혀 알 필요가 없어. 찾아보면 단어 뜻이 나와. 그리고 이제 별 희한한 언어까지 이제 나오니까 한번 그걸 잘 찾아보시라는 얘기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질문이 너무 많네요. 한번 뭐 책을 읽어도 좋고 책을 안 읽어도 좋아. 왜냐하면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돼요. 자, 여기 유토피아를 갔다 오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초등학생이 여기 있는 친구들인가요? 이름은 안 보이는데 우리 보라색 입은 친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하나만은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거꾸로 해도 돼. 뭐가 없어야 될까? 뭐라고 그랬어? 책? 아, 죄. 너무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고 또 일단 죄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딩 중학생 같은 데 아닌가요? 중학생 아니야? 네.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지금이 행복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더 이런 질문이 없어져야 될까? 질문. 너무 가까이 그냥? 그러면 우리 좀 언니나 오빠들 중에서 이제 고딩 이상 중에서 한번 대답. 요 동네 같아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 줄에 대답 한 개씩. 뭐가 있든지 없든지 조건이 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물어봤을 때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정리하려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물어봤냐면은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해서 다른 그 작품들이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를 보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아까를 얘기했죠. 예, 굉장히 이게 핵심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나? 뭐가 없어야 된다고 했나?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어야 될 것 같다. 그런 거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살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유토피아를 다룰 때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인가? 보면은 거의 분명하죠. 그러니까 뭐 살기 좋지 않은 나라에서는 항상 지도자들이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더 이렇게 정리시켜 나갈 필요 없이. 그런데 유토피아에서는 지도하는 그 체제라고 할까? 그게 어떻게 됐었죠? 그게 번역이 다른 번역에서는 그게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보면은 유토피아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없어요. 나눠가지고 도시국가가 있는데 도시국가의 지도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지되는 임기라고 할까? 그건 어떻게 됐어요? 독재를 할 그것이 없는 이상 평생 만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공직에 대해서는 1년 임기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타당한가? 그게 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할 텐데 독재 없이 이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생각보다 꿈이나 이상보다도 실질적인 경제가 그 이상적인 국가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이 투표할 때나 보게 되면 잘 살게 해줄 것 같으면은 많이 뽑아요. 뭐 다른 조건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면은 유토피아에서는 자, 역시 OX 문제로 유토피아는 여유로워요? 아니 여유롭지 않아요? 여유로워요. 네, 여유로워요. 네. 여유롭게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노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을 해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노동하고 연결해서 다 일을 하고 또 뭐 저축을 마련해 놓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노동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다. 이제 유토피아에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게 그래서 될 일인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유토피아에서 노동을 몇 시간 했었죠? 이거는 굉장히 주의식적인 질문인데 6시간을 했습니다. 3시간 하고 밥 먹는데 2시간 쓰고 3시간 뭐 이렇게 해서 적은 아침에 공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6시간을 했는데 그러면은 6시간으로 이게 충분할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유토피아를 다룬 나중 한 1세기 뒤에 나온 태양의 도시라는 작품에서는 그거 쓴 분이 캄파넬라인가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6시간 가지고 부족했나 봐. 유토피아에서는 6시간이라는데 태양의 도시에서는 7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니야 7시간은 많아. 그래서 다른 분들도 3시간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왜 그런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가 중요해요. 자, 시간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그러니까 뭐 취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분은 토마스 모어는 취미가 책 읽기라. 그러니까 책 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 태권도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그래야 된다. 당시 태권도가 뭐 영국이 없었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상적인 나라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 만족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제 도시국가의 지도인 히포크라테스가 하는 일이 뭐라고 설명이 돼 있었냐 하면 다 일을 하나 일하지 않나 이 보고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당시로서 뭐 하루에 18시간 막 일하다가 뭐 6시간이라면 이건 천국이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6시간도 일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일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일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하기 싫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근데 그 문제를 정확히 다루고 있지 않아요. 유토피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유토피아민들은 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노동을 사랑해서 6시간 노동에 만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뭘 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질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정확히 강제는 아닌 것 같았지만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공개 강좌 그리고 책 읽기를 통해서 인격을 도야해서 이제 6시간에 만족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될 일이냐 이거죠 우리가 볼 때. 자, 또 다음의 문제입니다. 저거 보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기 좋은 나라라면 전쟁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러면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전쟁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우리가 봐서 알지만 전쟁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돈과 노력과 힘과 여러 가지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유토피아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어요. 제대로 안 읽었구나. 자기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진 않지만 일으키면 용맹하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며 왜? 가족들을 책임져 주니까. 그리고 남녀 여기서 생긴 남녀 불문하고 전쟁 준비를 항상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군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안 읽히는 거예요. 남녀 여기까지도 훈련하는 게 유토피아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비판적인 읽기예요. 당시로서는 이게 살기 좋은 나라 같았어요. 그런데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한 사람 예외 없이 누구나 노동을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원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교육을 받으러 어디론가 간다. 그리고 남녀 노동은 아니라도 할 것 없이 전쟁 준비를 한다. 어떤 나라일까요? 실제로 구현된 나라가 있어요. 북한. 2년 동안 옷 안 갈아입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맨날 책을 읽어요. 무슨 책? 옛날 김일성 주석 교시 주체사상 읽어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 단체로 이렇게 학습하러 가죠. 6시간. 그게 문제지. 이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유토피아가 구상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책에만 빠지지 말고 현실을 봤을 때 그게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거기에서 피해가려고 농담입니다 식으로 이제 하고 보면은 다른 어떤 책에는 그런 한계가 없느냐 그 얘기가 편집보면 나와 있긴 한데 유토피아가 실제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어디냐 하면은 북한이라든지 전체주의 나라라든지 옛날 소련이라든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뭔가 사람의 머리와 이거를 참 구상을 많이 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유토피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을 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국가를 다룬 작품들을 보면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키워드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게 고대에 나온 작품이 플라톤의 국가예요. 나중에 기회가 안 되면 만들어서라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토피아보다 분량이 3페이지 정도는 되는데 서양이 거의 이후에 모든 사상들이 이 국가로부터 나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문제가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죠? 지도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여기 되냐면 유명한 얘기예요. 철인 통치자. 철학자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 자기 소유 재산도 없어요. 유토피아도 비슷했지만.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은 뭐 결혼도 뭐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악의 근원이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제 얘기가 아니라 플라톤 얘기가 뭐였냐면은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더라. 자기 혼자는 웬만큼 살 수가 있는데 애기가 귀엽거든. 그러니까 좋은 옷 사주고 싶거든. 그리고 애기가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좋은 차 타야 되겠거든. 그리고 이제 집도 넓어져야 되겠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을 인정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 똑똑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내 공유제라는 게 나와요. 그거에 보면.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이 낳긴 나는데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사랑을 하려면 이것만큼은
서명 임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한 게 국가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근세에 들어와서 유토피아가 나오고, 아까 말한 캄파넬레 태영의 도시가 있고, 이 안드레아의 기독교 도시라는 건 아니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베이컨이 그 유명한 베이컨이에요. 그 어린이들 먹는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유명한 베이컨인데, 새로운 아틀란티스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유토피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켰죠? 노예를 시켰잖아요. 근데 말로는 쓱 넘어가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노예한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시키면은, 아니, 말이 모순이 되는 게, 사람의 심성이 좀 상처있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고쳐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있고 힘든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 하면은 마음에 상처있고 힘들기 때문에 상처있고 힘들 만한 일을 시킨대. 그게 유토피아 얘기였었거든요.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짐승 잡고 뭐 이런 일들이나 쓰레기 버리고 뭐 그런 일들을 노예를 시킨다고 그랬어. 그럼 그 논리대로 가면은 노예가 더 심성이 나쁜 사람이 돼서 이렇게 죄를 더 심하게 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순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베이컨이나 그 후의 작품들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노예의 부분을 과학이 대처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기 때문에 과학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상상으로 이제 씨앗을 뭐 조금 뿌려도 열매가 많이 열린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묘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노동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예가 하던 부분을 나중에 작품들에서 어떻게 그것이 바뀌었는지 또 시대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보면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컴퓨터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용 컴퓨터는 없었거든요. 그때는 동네마다 타자학원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 높으신 분이나 뭐를 시키면은 타자를 칠 수 있는 비서한테 뭐를 시켜가지고 타자를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보급이 돼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다 자기가 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전보다 타자는 막 세게 누르고 틀리면 고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워드 프로세스 그냥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일을 기술이 대체하는 그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 유토피아나 그런 게 굉장히 그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세계대전, 꼭 2차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이렇게 발발이 됐거든요. 그 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뭐 얘기하자면 복잡해요. 저도 잘 몰라요. 뭐 볼셰비키, 맨셰비키 가지고 뭐 시키시 하다가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고 전체주의가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비슷한 거야, 유토피아하고. 근데 유토피아가 아니야.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나 스스로를 디스한다고 했지.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에 관한 작품들이 나와요. 근데 조지 오웰의 1984는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보지 않아도 이제 들어는 봤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디스토피아를 다뤄요. 아까는 그 사유재산이 문제가 되고 가족이 문제가 되니까 플라톤은 어떤 방법을 취했다고요? 아내 공유를 했다고 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 작품들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조지 오웰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똑같아. 사람이 사랑하고 감정을 느끼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드는 거기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것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이 나와서 거기 그래서 계급의 차이가 나는 생기고 이렇게 된 불평등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과학의 힘을 빌면 어떻게 할까? 아내 공유제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만들어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묘사가 예프게니 지마틴의 우리들하고 월덕스 허슬리 멋진 신세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때는 아직 컴퓨터가 뭐 이렇게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컴퓨터에 관한 얘기들은 별로 없고, 그런 생물학적인 좀 기괴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정도는 읽어도 되는데
중학생 이하가 있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 남녀가 사랑하는 묘사들이 나와요. 근데 남녀가 사랑하는 것들이 이 20세기의 디스토피아 상황에서는 어떤 걸 뜻하냐면은 야 여기가 살기 나쁜 데구나. 자아를 깨우치는 게 어떤 남녀가 만나가지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그러는 것이 자유를 깨우치는 과정이에요. 왜냐면은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공장에서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깨우치는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로지 오웰의 1984년에서는 보니까 그거예요. 아까 유토피아에서 히포크라테스가 쟁이 24시간 놀고 365일 내내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얘가 일을 해 안 해? 이거를 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됐어. 그럼 사람이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CCTV가 나와요. 그러니까 1984년에 CCTV가 아니라 텔레스크린이라고 나왔어요. 해가지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막 경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쪽에 방송이 나오고 나의 모습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 작품을 못 봤겠지만 부모님들은 보셨을 실제로 1984년에 그 텔레비전 여러 개 붙여놓고 그 백남준이라고 들어봤나요? 그 비디오 아트 하시는 그분이 전 세계 방송에 굿모닝 조지 오웰 그래서 1984년 1월 1일 0시가 딱 되는 순간에 그 방송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텔레스크린이 사람 감시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 정말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1984년 작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마틴의 무리들에서도 그러니까 그거예요. 굉장히 자랑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읽어봤지만 유토피아에서는 사람들이 옷을 다양하게 입었나요? 아니면 똑같이 입었나요? 똑같이 입었어요. 이거 생각하면 좋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어서 너무 행복해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다르게 입고 싶은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욕망이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그래서 굳이 막 치마를 조금이라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남의 집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 얘기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히 예프게니 지마틴의 무리들이라는 작품이 20세기의 디스토피아 작품이 제일 처음에 나온 작품인데 거기에 나오는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다니엘 제국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똑같은 옷을 입어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똑같이 유토피아를 삼는다고 한들 똑같은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유토피아가 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토피아를 보고 다른 작품을 봤을 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거 하나 보고서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전개시킬 수 있으면 제가 올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러겠지만 이제 이런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맥락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이제 독서하는 이제 2교시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조건에 대해서 읽으면서 항상 그거를 하세요. 진짜 이러면 살기 좋아? 질문을 던져보세요. 좋을 수도 있어요. 다 같이 똑같이 옷 입으면 살기가 좋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뭐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래서 뭐냐면은 내 기준으로도 생각을 해보는 게 여기서 말한 대로 됐을 때 내가 살기 좋을까? 나는 집에서 집안일이라고 하나도 안 하는데 억지로 6시간을 해가지고 또 다시 얘기지만 좀 바꿔서 우리 집은 천국 맞는 것 같은데 꼭 아빠가 일어나려더니 아침에 꼭 말씀 PT를 하래. 말씀까지 전하셔. 그게 꼭 싫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할 때하고 그게 강요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될지는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말씀에 비춰보는 것인데 조금 길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는 안 할게요. 성경책을 혹시라도 가져오신 분? 이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한번 읽을 수 있는 분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완전히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하고 이걸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넓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천국 하겠을 때 뭐 열두 진주문과 뭐 황금비가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부분이고, 생각해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길이 황금이 되는데 그게 뭐가 좋을까? 나는 좋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황금비 가지고 사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7장 20절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나 한번 잠깐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읽을 건 없고 앞에 어떤 얘기가 있죠? 네? 네? 아, 그 절이고 좀 앞에 얘기. 10사람이 나와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다가 나머지는 가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그라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진짜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그것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보면은 정말로 어렵게 살고 빚도 못 버는 완전 지하방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창이 있는 집에 이사를 가게 됐어. 그럼 얼마나 그게 감사할까?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98평짜리 뭐 서울 강남의 제일 비싼 높은 아파트에 살다가 너무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60평짜리로 옮겼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난해진 것하고 이렇게 그런 것 같은 지옥과 같이 된 것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마찬가지입니다. 유토피아가 저런 가운데에 유토피아가 되려면은 뭐가 자기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유토피아 사람들한테 없는 것, 게으름, 욕심, 잘난 척.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감사하고 다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작은 게 있어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시편 50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결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에게, 그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봅시다. 구원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이야기대로 바꿔보면은 내 환경이 좋아져서 그거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통해서도 봅시다. 이렇게 된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비교가 생기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보게 되면은 분명히 토마스 모어도 지적을 했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그거를 자족하는 마음 뭐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었는데, 본인 유토피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뭐냐면은 옷을 입었어. 그런데 2년이 지나도 마음이 그걸,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유토피아로. 에이 하고서 막 찢어버리고 새로 입고 싶어. 나는 비싼 거 옷을 입고 싶어. 그 순간 유토피아는 깨어지고 그 사람은 노예로 끌려가든지 추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럿이 돼. 그러면 유토피아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좀 연결점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토피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1교시를 마칠 텐데, 아까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도 그렇고 뭐 김야틴의 우리들에서도 그렇고 그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진짜 맞긴 맞는 것 같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재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한 죄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어서 유토피아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 공유제나 공장에서 아기를 생산하는 이상한 방법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해결 방법은 뭘까요?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유토피아,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가운데 이룰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가 모두 다 형제 자매요. 실제로 그렇다는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우리가 나눠 쓰는 그 모습이 된다면 유토피아가 조금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기를 내주어서, 그러니까
내 아들도 사랑하지만 어려운 남의 아들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식구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식구들 잘 되는 것도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눠주고 함께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그 어디나 구주에서 모신 것이 천국이 되듯이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나름대로 이렇게 봤는데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모든 책이 대체로 그렇지만 볼 때마다 새로워요. 책이 탁월해서라기보다 아마 강의를 듣고 또 성경 말씀 좀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좀 다를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책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다음 교시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아마 우리 조금 어린 친구들이나 책을 특이한 사정으로 읽고 싶은 마음 간절했으나 못 읽어온 사람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5시 30분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